네, 그러면 이제 주주총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상하신 분들 많았겠지만 흔히 말하는 재미없는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움직임이 일부 종목들 제외하고는 크지 않은 상황이었고 거래대금만 보면은 일단은 코스피 8조 5천억, 코스닥 6조 2천억 아주 많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일부 종목에 몰리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관망세가 짙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트럼프 취임식 몇 시간 뒤면 시작이 될 텐데요. 그 후로 어떻게 달라지고 우리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송률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간만에 보는 이 조합입니다. 우리 두 분과 오늘 또 얘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은 앞서서 본 이제 내일장 여신 코너에서 나온 얘기들을 먼저 다뤄보려고 합니다. 앞서서 현대차 보조금 5개 차종 받는다고 했다가 3개가 제외됐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악재라고 보면 되나요? 네, 사실 좋은 소식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좀 투심이 위축이 되는 거는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길게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현대차에 대한 스탠스 자체가 이 IRA 보조금을 제외한다라고 했을 때 펀더멘탈 자체가 굉장히 크게 무너질 수 있을 것이냐 약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 저는 약간의 출렁임이 있겠지만 기업에 대한 멀티플 자체는 크게 무너지진 않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을 좀 크게 좀 부각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기보다는 하이브리드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을 이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캐즘 현상을 돌파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모멘텀은 약간의 출렁거림은 있더라도 좀 길게 가진 않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모멘텀 대비해서 여전히 가격 자체는 좀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하방으로 좀 출렁이는 것도 어느 정도 제한적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앵커님께서 우리가 잘 얘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2분기 내외로 거기에 대한 좀 규제를 잘 맞춘 다음에 다시 한번 보조금을 받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주가가 하락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또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가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그 점을 보셔서 좀 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또 기회다라고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뭔지 어떤 부품인지 구체적으로 지금 알 수는 없겠지만 중국에서 만드는 대체 불가한 부품은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금방 또 그 부품을 대체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문제니까 그 부분이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완성차 업체 그렇다 치고요. 지금 2차 전지 주들의 흐름도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에요. 최근에 꿈틀꿈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이제 바닥을 찍은 것인가?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좀 매수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제 정말 갈 때 아닌가, 올라갈 때 아닌가 이런 기대들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근거가 하나가 이제 그런 겁니다. 오히려 이런 보조금 이슈가 받든 못 받든 결정이 나면 그때서부터는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문제로 끌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더 나올 악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닥이라는 기대감은 사실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2차 전지가 바닥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주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 조정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바닥인 거는 맞지만 제 개인적으로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그 바닥이지만 이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실적을 찍을 수 있는 구간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아니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강한 시세가 나왔던 것도 유진증권에서 이제 리포트가 발행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또 2차 전지 관련돼서 이제 좀 여러 가지 모멘텀이 형성이 되면서 기대감이 만들어지는 건 맞는데 사실상 여기에 대한 기대감뿐만이지 우리가 진짜 실적이 찍히거나 수치적으로 보여준 상황은 아예 없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우리가 일단 투자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수치를 먼저 찍어주고 나서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바닥에서 올라가는 모습이 만들어져야지만 좀 제대로 된 시세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워낙 하락을 지속적으로 오래 했기 때문에 그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많은 거래량이 필요합니다. 위에 있던 매물대를 다 소화할 정도에 대한 강한 트리거 역할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흐름까지는 조금 역부족인 상황이고 이제 2차 전지가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은 ESS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2차 전지가 많이 팔리면은 거기에 대한 실적은 개선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거기에 2차 전지에 대한 캐짐 현상을 돌파할 만한 그런 수치는 아직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바닥이라는 기대감은 맞지만 우리가 과거에 대한 영광을 찾기에는 아직까지는 역부족이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류 매니저님, 2차 전지 얘기 조금만 더 하면 어쨌든 그동안과는 약간은 다른 모습을 보여줬던 게 외국인 순매수가 많이 들어왔다는 부분인데 하루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이제 좀 달리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우리 정부도 이제 2차 전지에 대응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오늘 정책 관련 뉴스가 나왔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지금 저평가 구간입니다. 지금 앵커님도 그렇고 김성민 님도 지금 이제 거의 다 저평가에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트럼프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냐 안 되냐 이 차이인데 전 사실 립 서비스 측면이 강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앞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기업들 셀 3사 같은 경우는 주요 지금 이제 조지아라든지 공화당 우세 지역에 많이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이미 창출이 됐단 말이에요. 자, 이걸 한순간에 손바닥 뒤집듯이 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은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지지율로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너무 과대포장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를 외국인도 이미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IRA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폐지가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축소가 되느냐 여기까지 좀 포커스가 두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민성 매니저님은 ESS 말씀해 주셨는데 ESS 같은 경우는 보통 이 2차 전지한테 있어서는 약간 대안이었습니다. 지금 ESS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마냥 부정적으로는 볼 필요는 없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봤던 게 이제 엔터 그리고 콘텐츠 관련 종목들에 대한 전망일 텐데 넷플릭스 실적 발표 이제 앞두고 있고요. 또 신작, 기대를 모으는 신작들도 곧 공개가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콘텐츠 관련주 투자 유효할까요? 넷플릭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 시장의 전망치를 어느 정도만 상회해 준다고 하면은 저는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룸은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부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넷플릭스 코리아에도 지금 투자가 계속해서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혹은 출연료라든지 개런티가 계속해서 저조한 상황이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가입자를 일정 가입자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고 이번 실적 발표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최근에 오징어 게임 2 같은 경우는 사실 말이 많았습니다. 이거 잘 됐다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조금 이제 묻어 있으면서 주가도 약간 조정받는 구간인데 어찌 됐든 간에 저는 다시 한번 컨텐츠는 우상향할 수 있는 기점은 분명히 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콘텐츠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조정을 받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급만 유입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보진 않으셔도 좋을 것 같다. 콘텐츠 같은 경우는 약간 소형주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작품에 대한 부진이 계속 이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적 안 나오는 소형주라고 해서 마냥 우리가 등한시할 건 아니고 최근에 잘 나온 종목들 몇 개 있습니다. 코퍼스 코리아 같은 거 시가총액 200억이었는데 250억 규모 수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주들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이제는 오늘 장을 쭉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이 어떻게 좀 오늘 장을 마주했는지 그 소감을 그리고 궁금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릿 주주 만나보시죠. 네, 시장에 대한 주주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보는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오늘도 먼저 투자자의 의견부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외국인 수급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다 빠져나간데 트럼프가 무섭긴 하지 올라와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부터 20일 오늘장까지 2거래일 연속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위축되어 있는 분위기인데 그럼 출범 이후에는 어떻게 수급 변화가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환율은 내렸는데 코인은 날아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굉장히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올라와 있는데요. 다행히도 환율 오늘 7원 정도 내리면서 변동성 조금씩 줄여가곤 있는데 문제는 비트코인입니다. 현재 1억 6,100만 원을 또 돌파를 하면서 앞으로 이쪽으로 또 수급이 빠져나가진 않을지 우려가 몰려주셨고요. 세 번째로는 트럼프 취임식에 행정명령 서명할 책상을 둔다고 어질어질하네 진짜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 취임식 무대에서 서명할 수 있는 책상을 두겠다라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100개 넘는 행정명령이 쏟아질 걸로 예상되는 지금 앞으로에 대한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도 더 많은 내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트럼프 당선인 탄소 포집을 밀어준다더니 무슨 탄소세요? 제발 하나만에 하나만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2기의 보호무역 강화 정책으로 앞으로 탄소세를 도입하겠다라고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철강 쪽은 현재 무관세 상황이죠. 그런데 탄소 배출이 많은 석유, 화학, 자동차까지도 악영향 미칠 수 있을 걸로 우려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으로는 중국 때려잡을 것처럼 말하더니 시진핑이랑 통화를 미중 갈등에 대해서 우리 증시도 참 피해를 많이 받았는데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해서 양국의 협력을 다졌다고 하죠. 그럼 앞으로 피해가 예상됐던 업종부터 또 반사수에 기대됐던 종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궁금증 함께 나눠보시죠.
네, 이렇게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뭐 오늘 당연히 가장 많이 얘기해야 할 건 이 트럼프 2기 출범 관련된 얘기일 겁니다. 정말 이제 몇 시간 후면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됩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 두 분께서 어떤 뭐 생각들, 전망들 가지고 계신지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뭐 트럼프 2기 출범을 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하게 수혜를 받는 산업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조심해야 되는 산업도 분명하게 갈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하고 나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들을 먼저 리스트업을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트럼프 1기 때는 이제 워낙 이제 미국 위주에 대한 이제 정책을 강하게 밀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에도 역시나 미국만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좀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번에는 완전하게 좀 스탠스가 조금 명확하게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취임하기 전부터 이제 조선이라든지 반도체에 대한 러브콜을 한국한테 보내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적대국이랑 동맹국을 확실하게 좀 나눠서 수출에 대한 규제를 하거나 관세를 부과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동맹국에는 이제 협상에 대한 여지를 항상 열어놨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제 미국이 최고다라는 정책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좀 더 이제 협업을 통해서 이제 같이 성장하고 그 팬데믹 이후에 좀 경제가 전체적으로 좀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 같이 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조금 이제 미국 우월주의 쪽으로 갔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좀 더 이제 공생에 대한 사이클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서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산업들이 분명하게 좀 많이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지속적으로 좀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고 밀고 있고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미래 기술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강하게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양자도 이제 양자 모멘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9천억 가량의 미국에서 정부를 투자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통신 장비에 대한 메가 사이클을 만들었던 장본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양자 컴퓨터라든지 AI라든지 통신 장비 이런 쪽에는 모멘텀이 사실상 같이 한 곳에 묶여 있고 연관성이 같이 있는 밸류 체인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리스트업을 하고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업종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성률 매니저님, 뭐 우리 증시 환경이 트럼프 전후로 많이 달라질까요? 저는 아무래도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보통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100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첫 100일이 보통 이제 우리가 기점으로 많이 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마찬가지죠. 이제 본격적으로 취임을 하고 행정명령이 한 100여 가지 정도 나올 것을 우리가 전망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정책 드라이브가 시작되는 업종들 중심으로 혹은 우리가 최근에 트럼프 수혜 업종으로 많이 주목을 했던 업종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주도 테마가 형성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 관련주들은 우리가 못해도 상반기까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김민석 매니저님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기술 쪽에 많이 포커스가 두어지면서 AI 쪽도 수급이 많이 돌고 있는데 에너지 쪽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AI 체크하셔야 되고 방산, 안보, 항공 계속해서 보셔야 되고 그래도 중요한 거는 천연가스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조선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조선 같은 경우는 수주도 그렇고 LNG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는 살짝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다. 그 외쪽으로 체크하시면 좋고 지금 이제 금요일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원전 중심으로 또 한번 순환매가 돌았는데 원전도 수혜 업종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원전주도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반기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증시 이렇다 할 모멘텀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정치적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수혜주 중심으로 트레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께서 뭐 여러 가지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때그때 또 집중해야 되는 업종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시간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투자자 의견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외국인들 코스피 코스닥에서 다 빠져나갔다. 환율 내리는데 뭐 코인으로 다 간 거냐 이런 말씀도 해주고 계시거든요. 자, 외국인에게 우리 증시의 매력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걸까요? 또 근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시장이 과거랑은 조금 다른 게 이제 외국인에 대한 자금 이탈이 이어지더라도 분명하게 또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고팔고에 대한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원달러를 보시게 되면은 진짜 당장 내일이라도 1,500원을 돌파하고 올라갈 것처럼 우리가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박스권 안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달러가 여기서 고점을 찍고 나서 더 빠지지 않더라도 횡보만 하더라도 외국인에 대한 수익,
수급 자체가 이제 국내 증시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오늘 같은 날에는 이제 아무래도 미국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거나 아니면은 앞으로에 대한 정책성 방향성을 좀 체크를 하고 나서 들어와도 늦지 않기 때문에 차익 매물들이 좀 쏟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일부 개별 종목을 보시게 되면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는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이제 계속해서 체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완전하게 시장을 이탈하는 자금이 아니라 일부 이제 일시적인 리스크를 줄이는 자금 그리고 변동성이 이제 확보가 되기 전에 일단은 이제 쉬어가기 전에 이제 차익 매물을 쏟아내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자금들은 이제 시장에 대한 안정성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다시 한 번 더 매수세가 다시 전환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수급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같이 좀 시장에서 외국인이 강하게 이탈을 하더라도 증시 자체는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흐름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재차 시장에 들어오면서 상승에 대한 방향성을 다시 한번 이끌어갈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쉬어가는 구간이고 쉬어가는 구간에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항상 이제 주목하는 부분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할 때 행정명령을 얼마나 어디까지 뭐 할 것인가, 내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데 뭐 투자자 의견 중에서도 행정명령 서명할 책상을 둔다고 어질어질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보편관세. 그런데 또 뭐 단계적으로 한다, 뭐 점차적으로 한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협상 카드의 일환이라고 보면 되나요? 글쎄요, 일단은 저는 어느 정도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거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취임 이후에는 100여 가지 행정명령을 100일 이내에 추진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는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어디에 좀 포커스를 둬야 되냐면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트럼프 수혜업종 중심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행정명령 같은 경우는 너무 많아도 우리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수출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85% 이상의 수출입 의존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이 포커스를 둬야 될 것 같고 지금 이게 좀 사실 심각한 내용입니다. 지금 100여 개 행정명령이라고 했는데 한두 개가 아닙니다. 보통 이제 미국 대통령들 같은 경우는 100일 이내에 한 15개 내지 17개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곤 하는데 100여 개를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치고 트럼프 행정부 1기 같은 경우도 100일 동안 33개 행정명령을 이미 사인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당분간 적용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까지는 아무리 우리가 못해도 트럼프 수혜업종 중심으로 트레이딩을 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리스크는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저평가돼 있는 업종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안에서도 지금 순환매가 도는 업종들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 뭐 AI라든가 뭐 지금 이제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반도체도 지금 많이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AI 중심으로도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에 이제 반도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최근에 반도체 업황을 쭉 둘러보면 뭐 삼성전자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만 약간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뭐 TSMC 관련해서 뭐 칩스법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주시곤 했는데 반도체 업황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보조금 전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미중 갈등이 중점적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중에 하나 바로 AI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반도체 규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CSA 지금 이제 반도체 과학법에 좀 포커스를 둘 필요가 있겠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10센트도 아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누가 가장 피해를 보냐? 만약에 CSA 보조금이 사라진다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타격이 크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47억 달러를 보조금으로 받기로 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5억 달러 정도 받기로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2차 전지랑 궤를 같이 한다고 봐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금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는 IRA를 폐지해버리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이 보조금으로 인해서 창출될 일자리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한순간에 손바닥 뒤집듯이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어느 정도 리스크가 더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안 좋은 거는 사실 삼성전자죠. 최근에 계속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 자체도 삼성전자 입장으로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적용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AI 중심의 반도체들은 지금 충분히 저평가 구간입니다. 앞서 여러분들한테 이수페타시스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약간 AI 산업에 가장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품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구조적 성장이 시작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AI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도 소폭 밀리면서 53,400원에 마감이 됐는데
삼성전자 4가 앞에 붙는 걸 우리가 다시 볼 수 있을까 상상이 잘 안 되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보면 호재가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한번 팔로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뭐 트럼프 2기와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봤고 이제 행정명령 나오고 또 취임식 때 나오는 발언들 두고 저희가 계속 한번 얘기를 이번 주는 내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두 분이 가지고 온 토픽 종목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방금 했던 그 전망들, 분석들을 녹여서 토픽 종목과 섹터를 골라 오셨을 것 같은데 자, 어느 쪽에서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토픽 종목입니다. 자, 나뉘었습니다. QRT가 나왔고 하이브가 나왔는데 자, 선정 이유를 먼저 QRT부터 들어보죠. 네, 여전히 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해서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앞서서 이제 송일 매니저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AI에 대한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게 AI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AI 하드웨어에 대한 인프라 확대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HBM3에서 HBM3E 여기에 대한 이제 모멘텀으로 끝났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감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HBM4 그리고 블랙웰 추가적으로 거기에 업그레이드되는 GPU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파이 자체가 계속해서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 경쟁 산업이라고 우리가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한 파이가 계속해서 커진다라고 하면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파이가 굉장히 커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꾸준하게 피크아웃 우려를 벗어나고 나서 계속해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끌고 갈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신뢰성에 대한 평가랑 종합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데 우리가 지금도 이제 삼성전자에서 HBM3E에 대한 콜 테스트를 통과를 못하고 있는 게 이 신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만들고 나서 거기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종합 분석 평가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판매라든지 수주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QRT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 대한 서비스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수요가 중요하게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종합 분석 서비스, 이제 반도체 신뢰성 평가뿐만 아니라 종합 분석 서비스에 대한 매출액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새롭게 HBM4라든지 블랙웰에 대한 이제 계속해서 연구 개발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연구 개발, R&D가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술 검증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QRT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이 계속해서 수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QRT는 여전히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이 산업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성장 인프라와 이제 기업에 대한 멀티플을 봤을 때는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구간이라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셔도 좋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불과 1년여 전만 하더라도 주가가 4만 원대였어요. 네. 근데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은 송률 매니저가 가지고 온 토픽 종목 하이브입니다. 예, 하이브 하면 이제 BTS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주목해야 될 부분이 공연 부분에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BTS 완전체 컴백이 남아져 있고요. 두 번째는 위버스 수익이 본격화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신규 IP 기대감도 남아져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공연 부분에서 매출액이 극대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고요. 공연 부분이 핵심 키워드라고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데 전년 대비했을 때 48%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BTS에 올해 좀 많이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BTS 월드 투어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BTS 지금 제이홉 선생님 같은 경우는 50만 명 규모의 월드 투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2월부터 6월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대략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할 건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23년도 슈가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 32만 명 규모의 월드 투어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평균 단가 가격으로 계산을 해본다고 하면은 한 1,150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오랜 기간 지금 이제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응원봉 판매까지도 호조를 보인다고 하면은 수익성은 더욱더 극대화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실적이죠. 항상 실적인데 6년 연속 지금 실적 고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6년 연속 실적 고성장하고 있는데 올해 예상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20%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했을 때 한 50%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눌림목 구간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BTS 멤버들 군대 간다고 이게 뭐 악재냐, 주가의 반영이 얼마나 되냐 이런 얘기 했던 게 불과 얼마 전 같은데 이제 올 6월이면 다 모인다고 합니다. 완전체로서 올해는 활동을 하게 될 텐데 하반기 때는요.
그만큼 또 주가가 끌려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그 부분 주목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QRT와 하이브에 대한 선정 이유를 들어봤고 이제는 투자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릿 주주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현재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님들의 생생한 관심사와 궁금증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QRT 종목 토론방 입장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 의견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너무 물려서 손절도 못하네, 조정 그만 받고 그냥 좀 올라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지난해 3월 4만 원이었던 주가가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현재 만 원대 형성을 하고 있죠. 네, 오늘은 7% 급등이 나왔지만 더딘 상승세에 대한 아쉬움 남겨주셨고요. 분명 SK 하이닉스에서 독립한 친구인데 주가는 왜 반대로 감이라면서 하이닉스에 비해서 좀 저조한 상승세에 대한 아쉬움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는 기관도 외인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중임이라고 올라와 있는데요. 네, 외국인은 올해 3거래일 제외하고 모두 매수를 하고 있고요. 또 기관도 올해 매수가 3거래일 동안 들어오다가 오늘은 매도를 보였습니다. 네, 다른 의견들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리포트 맞춤형 AI 반도체 개화를 기대한다라는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나온 리포트인데요. 이 AI 반도체 시대가 개화되면서 이 QRT의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 반도체는 4분기가 비수기래 이번에도 실적이 잘 나올 텐데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 HBM 신뢰성 검사 수요 증가에 따라서 이 4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망하고 있습니다. HBM 리사이클링 말만 많지 실제로 진행되는 거 아무것도 없음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해 초에는 이 HBM 불량품 재활용에 대해서 주목을 받았으나 이후 별다른 소식이 없어 좀 아쉬움을 보이고 있죠. 이어서 자세한 의견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7,000원까지만 보자. 이제 바닥 찍고서 23년 무증한 이후 1년간 횡보하던 박스권으로 들어온다라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올해 반등에 성공했지만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주주의 전망이고요. 잠시 후에 매니저님 인사이트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하이브 종목 토론방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여러 의견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뉴진스, 미니진 리스크도 정리됐을 테니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해 어도어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이 주가 흐름이 좀 불안정했었죠. 올해는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남겨주셨습니다. 리포트 공영 성장이 가장 매력적인 엔터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역시나 오늘 나온 리포트입니다. 4분기에 역대 최대 매출이 기대된다라는 내용이고요. BTS는 4분기에 음방 나온다는데 이게 선반영이나 설레발이냐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 BTS 완전체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감이 함께 공존하고 있죠. 이어서 다른 의견들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신 연기금 죄다 매수 중인데 이걸 안 담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기관은 현재 7거래 연속 매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급에 대한 기대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게임 사업만 빼면 위버스의 MD의 고환율까지 모두 안정적이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세븐팀, 팀, 르세라핌, 보이넥스트도어, 캐츠아이라면서 이 소속 가수들에 대한 기대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의견도 함께 열어보시죠. 차트가 아주 이쁘지만 단기 고점 같은 필이 와서 22만 4천 원에 매도했습니다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등락이 좀 많은 종목이죠. 이에 대한 기술적 분석과 투자 전략까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주주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왔습니다. QRT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해주고 계신 가운데 기술적인 분석들을 두 종목 다 공통적으로 많이 해주셨어요. 한번 보죠. 15,000원에서 17,000원 사이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요. 여기 박스권 상단 충분히 쉽게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지금 바닥에서 추세를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여기 박스권 상단은 앞전에 있었던 심리적 저항 때문에 15,000원에서 17,000원에 대한 박스권 횡보를 할 것이다라고 좀 예측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구간을 돌파하는 게 더 중요한 게 2만 원대가 이제 중요한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17,000원대를 돌파하고 우리가 진짜로 조심해야 되는 저항은 2만 원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2만 원대를 돌파를 했을 때는 상방이 크게 열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돌파 유무가 가장 중요해서 17,000원대도 심리적으로 이제 주춤거리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2만 원대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2만 원대로 이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추세를 좀 강하게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최근 들어서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단발성이 아니라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추세도 마찬가지로 9,800
880원을 저점을 해서 우상향으로 서서히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트 흐름이 단기적으로 급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이 오히려 이제 앞전에 있었던 매물대를 쉽게 잡아먹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자주 연출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앞전에 있었던 매물대 소화하면서 2만 원대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박스권 최하단 부근이라서 우리가 좀 더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많이 느껴질 수 있는 구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목표가까지는 이제 충분히 괴리율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를 느끼면서 접근할 수 있어서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좀 더 좋은 구간이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7,000원이 아니고 2만 원 선으로 이제 그 보시는 건, 저항선을 보시는 건 얼마나 그 구간대에서 오래 횡보했냐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가격에 얼마나 거래량이 붙었냐 이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이제 심리적인 저항보다는 실질적으로 있는 매물대를 체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2만 원대로 잡아드린 이유는 224일선에 대한 라인이 지금 2만 원대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224일선에 1년 동안 장기 투자를 했을 때 계속해서 물량을 모았을 때에 대한 평균 단가가 224일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1년 동안 물려있는 매물들이 2만 원에 왔을 때 쏟아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강한 저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구간을 돌파하는 거에 대한 유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구간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1년치에 대한 물량을 소화하면서도 상방이 크게 열렸기 때문에 추세 자체가 크게 돌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뭐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정답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린 거고요. 자, 그럼 목표가는 뭐 1차적으로는 2만 원으로 잡아야 됩니까? 네, 일단은 1차적으로 2만 원대 목표가 제시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손절가 라인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강하게 이탈하는 이제 12,200원대 라인으로 잡고 리스크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가 2만 원, 손절가 12,200원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하이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도 마찬가지예요. 단기 고점 같은 느낌이 와서 오늘 22만 4천 원에 매도를 했다는 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뭐 그렇게 보십니까? 네. 뭐 잘 매도하신 것 같고요. 일단 뭐 이 구간에서는 저는 어느 정도 횡보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조금 우리가 시계를 길게 놓고 봤을 때는 다른 관점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일봉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많이 오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조금 더 여러분들이 길게 당기신다고 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31만 원 고점부터 15만 원대까지 길게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한 무릎 정도 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를 보시면요. 목표가를 많이 상향을 했습니다. 한 28만 원, 29만 원, 30만 원 이렇게까지도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실적이 너무 좋다. 그리고 모멘텀 아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BTS입니다. BTS 모멘텀 저는 아직까지 100% 다 반영된 게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약간 기술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면은 가장 강한 지지 라인은 15만 원대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지지 라인을 본다고 하면은 18만 원대거든요. 자,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은 계엄령 때 지지 라인을 형성했던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만 원 손절가 보시면 좋고요. 아까 이제 증권사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 28만 원, 29만 원, 30만 원 목표가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단기 저항 매물대 같은 경우는 한 26만 원대 있습니다. 이 구간에 지금 26만 원대 가장 강한 단기 저항 라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6만 원 목표가 보시고요. 손절가는 18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BTS 멤버는 선생님이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친구들입니까? 뭐 꼭 그런 질문을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 예. 뭐 대충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격 전략 나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